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마켓 교육센터 덕주시장님, 용차장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1월 너무 마지막 가려져요. 주. 일로 오세요. 이쪽으로. 이거 너무 가려진다. 우리 덕주시장님 잘생긴 얼굴 받으시면 안 돼요. 괜찮습니다. 화이트를 입었기 때문에. 네. 1월 이제 마지막 라이브. 이름도 조금 특이하게 지었죠. 뭐 1월 라이브 썰날. 네. 용차장님 아이디어였는데 아주 잘 지은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오늘 온라인 카운셀링 소주대로 썰날이라고 줬는데 바로 오픈마켓 노하우 썰 푸는 날이라고 하는 소주제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 달 동안 8번 오늘 포함해서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강의 중에서 많은 셀러분들이 궁금해하시고 또는 고민하시고 있는 부분들을 오늘 다 해결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오늘 덕주 시장님 모시고 오늘 1시간가량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곧 있으면 설이고 그리고 기존에는 좀 이제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서 이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한다면 오늘은 이제 명절 앞두고 무거운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가족들 큰일 만나야 납니다. 되잖아요. 큰일 나요. 그래서 요즘 시대적인 분위기가 이제 우리 창업 시장에서 굉장히 안 좋아요. 그 강제 휴무 했다 뭐 저런 이야기까지 이제 올라오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택배가 안 되는 게 이제 보통 저런 경우잖아요. 저도 물건 시킨 거 택배 하나 갖고 엄청 뭐라고 이제 막 하긴 했는데 제가 이제 판매자 입장이니까 심하게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심하게 하긴 했는데, 하여튼 그런 저는 어제 꿈도 꿨어요. 무슨 꿈이요? 진짜 이거 거짓말 아니라 네. 어제 제가 12시에 네. 톡톡을 받은 거예요. 네네. 어떤 톡톡이었냐면 분명히 그 전날에 전전날에 네. 전통주 구매자인데 네. 전통주를 4병을 구매하셨어요. 근데 저희가 포장을 2개 단위로 포장을 할 수 있고 1개 단위로 포장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통화상으로 하나씩 4명한테 선물해 주겠다라고 해서 네네. 알겠다고 그래서 양조장 쪽에 주문서를 보냈는데 다름 아니라 2개씩 포장이 간 거예요. 입고 보냈다. 그 꿈이 이거 꿈인 거죠? 지금 꿈꾼 거 꿈 아니야, 진짜. 아 진짜로? 리얼로 그렇게 돼서 꿈은 어떻게 꿨냐면 네. 보내고 나서 네. 12시에 톡톡이 온 거 밤 자고 있는데 네. 보니까 그렇게 나온 거예요. 4명한테 선물을 줘야 되는데 이거 이렇게 배송 왔다. 어지럽죠. 네. 화를 엄청 내시는 거예요. 톡톡으로 이게 이 화가 느껴져. 그래갖고 그걸 보고 잤잖아요 저는. 네. 근데 나 그때 자는데 어떤 느낌이냐면 문제 해결을 하는 느낌이었어요. 제가 꿈에서 고객님 죄송합니다. 가히 안 눌린 게 제가 다행이에요. 진짜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 9시에 출근하면서 양조장에 전화를 했어요. 오늘 우체국 택배는 오늘 오전 10시, 그러니까 오후 7시, 5시까지는 접수를 받는데요. 그래서 포장 박스만 따로 보내라고 제가 제안을 했거든요. 네. 4개를. 그리고 나서 고객한테 가능하다고 오케이 돼서 고객하고 통화를 했어요. 다행히 고객님이 되게 좋으신 분이더라고요. 네, 제가 톡으로 좀 오해를 했는데 그분이 하신 얘기가 그냥 두 개 선물 주고 다른 선물 해줬다고 해서 너무 죄송하긴 한데 보통 선물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좋습니다. 그러니까요. 마음이 여유로운 혹시 사람들. 방송을 보고 계시다면 네, 우리 강원도 삼척에 사시는 네, 세종다 어주 구매하신 분 네. 사랑합니다. 네. 은근히 또 이제 광고 한번 들어. 광고 한번 한 건가요? 네. 오늘 인사 먼저 하시죠. 뭐 들어오신 분들 인사를 해주시니까. 네. 정케이님이 제일 먼저 오셨나요 지금? 이게 1번이죠? 정케이님이 제일 먼저 리구님이 제일 먼저 오셨죠. 오케이. 네. 그리고 경수님, 희경님, 종아님은 처음 뵙네요. 하이. 두 분 상태가 오늘 우리 둘 상태가 좋아 보인대요. 왜요? 여유가 있다고요? 뭐 택배가 그런 거 마감이 돼서 그런 것도 있죠. 그리고 좀 이제 화이트 블랙을 입다 보니까 네. 밸런스도 좀 맞는 것 화이트. 같고. 그러네요. 뭔가 흰 옷을 입으니까 자체 발광되는 느낌 좀 있네요. 그러네. 제가 오히려 이게 빛을 받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여기다 A4질 좀 깔아놔야겠어. 네. 그리고 신혜수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이네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안현 동생 하이. 밑에 꿈에서까지 이제 괴롭힘을 당한다. 뭐 이런 얘기들. 진짜 그래요. 판매에 집중을 하다 보면 그 생각이 그쪽으로 한쪽으로 굉장히 몰려 있잖아요. 그게 이제 고도를 찍을 때까지 찍으면서 이 상품에 대한 확신이 아직 그 판매 데이터가 많지 않을 때 그럴 때 좀 불안한 감이 굉장히 이제 고조에 달하는 것 같은데 그럴 때는 이제 별의별 꿈을 다 꾸기는 하죠. 근데 보통 명절에 이제 좋으신 분들이 하기 때문에 화 안 내시는 분들도 있지만 간혹가다 들고 와라. 들고 와라가 있어요. 자기 있는 데까지 들고 와라 이러시는 있습니다. 분들이 간혹 있어서 한 번쯤 겪어봤을 법한. 그렇죠. 저뿐만 아니라 모든 네. 판매자님들이 그런 항상의 본인의 실수로 인한 그런
힘든 책임들이 있죠. 아, 저는 이거 군대에서 왔다라고 봐요. 왜 이등병이 잘못하면 네 아버지 데리고 튀어와 막 이런 거 하잖아요. 네. 거기서부터 잘못된 거라고 봅니다. 네. 오늘 방송 좀 시작하시죠 이제. 네, 이거 좀 가져가시고. 네, 오늘 주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월 라이브 썰날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희 뭐 1년 이상 저희 함께 해주신 우리 단골 구독자님들 너무 감사하고요. 이제 신규로 접속하셔서 저희 라이브 강의 보시는 분들 항상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자, 썰날이라고 하는 주제는 오픈마켓 노하우 썰 푸는 날이라고 해서 오늘은 많은 정보들 그리고 궁금해하시는 거 마구마구 채팅창에 올려주세요. 우리 채팅창 보고 저희 덕주 실장님과 용 차장이 같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저희 방송을 저희 셀러들만 보는 게 아니라 또 누가 보죠? 이베이 지마켓 옥션의 담당자분들 보고 계십니다. 지금 아마 채팅은 활동하진 않으시는 것 같은데 보고 계시니까 아마도 여러분들이 많은 정보 주시면 그 정보가 판매에 도움이 되는 그런 길로 계속 고도화되고 있으니까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번 달처럼 저희가 이제 10가지는 가져오진 않았고 한 3가지 정도. 근데 이제 그 판매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보다는 이 시기에 이제 고민하는 게 뭘까를 생각을 하다가 주제를 좀 정한 부분이 있으니까 같이 공감하거나 이게 나는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들을 좀 남겨주시면 그런 이야기가 좀 더 풍성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어요. 네, 그래서 첫 번째 주제 한번 볼까요? 자, 그럼 첫 번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궁금한 건데요. 여러분들 혹시 설날이나 추석 앞두고 집행하고 있는 광고비가 많이 소진될 것 같은 또는 광고비가 거의 무의미하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광고를 끄냐라고 하는 질문인데요. 오늘 아침에 덕주 실장님이 저한테도 여쭤보시더라고요. 혹시 광고 껐어? 광고 하니?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사실 저 같은 경우는 광고를 껐습니다. 네. 시네스님도 광고 계속 하신다라고 하시고 근데 오늘 같이 우리 덕주 실장님과 이야기를 했는데 광고에 대한 부분을 설날 전에 이제 배송 마감이 됐기 때문에 광고를 이어가야 되냐 아니면 큰 효율이 나지 않을 것 같은 예상으로 커야 되냐 이런 고민들이 많으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제 이 이야기를 해주실 때, 그쵸. 보통 이제 질문이 우리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광고 껐냐 안 껐냐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나는 광고를 켜고 있으면 무슨 근거로 뭐 켜고 있다. 나는 깡으로 켜고 있다. 뭐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고 그리고 나는 광고를 뭐 꺼놨다. 그냥 꺼놨다라고 하면 나는 광고를 어떤 이유 때문에 껐다. 뭐 불안감 때문에 껐다. 뭐 혹은 안 팔릴까봐 껐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견해를 그냥 남겨주시는 거예요. 용차장님 처음에 이제 사람들이 명절 때 광고를 켜고 끄는 거에 좀 궁금해하지 않을까라는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이게 이렇게 된 거고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어야 돼요? 용차장 광고 끄셨대요. 저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거를 어떤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면 조금 더 사람들하고 좋은 대화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이제 이야기에서 출발을 한 거거든요. 저희 나름대로는 이제 어느 정도 뭐 한쪽으로 몰린 데이터이긴 하지만 어느 한 상품에 몰린 데이터이긴 하지만 저희는 나름대로 이제 데이터를 갖고 이야기를 하려고 준비를 했고 사장님들은 어떤 기준으로 이거를 광고를 꺼야 돼, 켜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어디 있죠? 시냅스님이 나는 이제 광고 계속한다. 근데 시냅스 밑에 달린 거 보니까 안 팔리는 만큼 광고비도 덜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트래픽이 줄어드니까 클릭수가 덜 나서 광고비는 줄어든다. 근데 이제 그만큼 상품이 이제 비례적으로 광고비 대비 원래 나갔던 그 비례적으로 이제 나간다. 뭐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고 몬도미오 TV님은 처음 뵙네요. 네, 하이. 네. 반갑습니다. 네. 일부 중단했대요. 일부 중단. 일부 중단은 어느 부분을 중단했을까요? 아마 저랑 비슷할 것 같아요. 어떤가요? CPC는 그대로 가고 네. CPP는 끄고 끄고 뭐 이런 경우일 수도 있고 아니면 키워드마다 저 같은 경우는 수석 선물 세트가 좀 많다 보니까 저는 끄는 게 좀 괜찮았던 맞다. 부분이 좀 있었고요. 네. 그러니까 좀 다른 것 같아요. 상품마다. 그 기준은 오늘 덕주 시장님이 정확하게 말씀 주실 겁니다. 그 뭐 장갑 그런 거는 껐어요? 광고? CPC는 그대로 갑니다. CPC는 그대로요? 네. 그러니까 일부 중단했다 저 얘기가 맞나요? 그러니까 아이템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 뭐 키워드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 그다음에
희경님은 어차피 CPC라 끄고 나면 다시 올라가기 힘들다고 해서 그냥 유지하기로 했어요. 저 말은 살짝 무슨 품질지수 이야기인가요? 광고에 품질지수가 있잖아요. 네. 끄면 이제 품질지수가 떨어지면 같은 금액으로 위로 올리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내가 유지를 하고 있으면 어차피 그 품질지수 때문에 같은 금액이라도 상대적으로 위로 올라가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무슨 얘기를 하는 순위를 얘기하시는 건지 그걸 약간 헷갈리네요. 그리고 안양땡님은 명절에도 유지한다. 그러니까 그 유지한다. 왜 유지하냐가 중요한 거지. 불안감에 유지하고 불안감에 끄는 건 사실 내 느낌인 거잖아요. 그건 그냥 판매자의 어떤 느낌이니까 내가 왜 이 광고를 켜고 끄는지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이 좀 있으셔야 될 것 같아. 그런 걸 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수년간에 걸쳐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추석이든 아니면은 뭐 설이든 제가 광고를 안 끄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딱 하나. 상대적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경쟁이 굉장히 심할 때, 그러니까 명절이 아닐 때는 이 사람이 파는 양이랑 내가 파는 양이랑 비슷비슷하잖아요. 그리고 요 안에는 이 경쟁사랑 나만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무수히 많은 판매처들이 있겠죠. 근데 이제 명절이 됐을 때 어느 누군가는 광고를 지금 의견처럼 어느 누군가는 광고를 끄고 어느 누군가는 광고를 킨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키는 쪽이잖아요. 그러면 끈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한 개, 두 개가 더 나갈 거 아니야. 그렇죠. 그 한 두 개가 또 후기도 남겨줄 거 아니야. 그러면 상대적으로 내가 판매량이 좀 더 좋으니 명절이 끝났을 때 나는 상위권에서 시작이 가능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반사의 이익 때문에 조금 더 판매량이 명절 끝나고 더 조금 더 안정적으로 커나가지 않을까라고 하는 측면이 하나가 있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의 생각은 어차피 꺼놔도 그러니까 끄든 키든 키는 게 맞겠죠. 켜놓으면 그 기간 동안 나가야 되는 그 양이 명절 끄트머리쯤에 쭉 하고 빨려 들어오는 약간 그런 것도 좀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같기 때문에 우리가 쉬기는 하지만 나가는 양은 조금 소폭 떨어지는 거지 거의 비슷하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그냥 광고를 키고 있는 거고, 그 숫자를 보통은 이제 데이터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의견이 없네요. 이런 경우가 좀 있죠. 어떤 경우냐면 저는 이제 CPP 광고들, 고정 광고들을 끈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데이터를 좀 더 봐서 판단하는 건 맞는 것 같고, 그런데 제가 최근에 계속 뭘 하고 있냐면 고객님들이 상품을 이번 주에 다 받는 줄 아시고 어제부터 계속 주문을 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배송 마감이 됐는데도 주문하고 나서 당연히 이번 주 내일이면 오겠지? 뭐 이렇게 공지를 말씀을 했는데. 주시는데, 그쵸. 공지를 안 보세요. 통화를 해봤어요. 몇 번을 통화했는데 대부분 이제 저 못 봤는데요. 그래서 제가 일괄적으로 하루에 한 20개, 30개씩 문자를 보내요. 각 셀러들한테 한 30명 정도. 고객들한테. 네. 오늘 구매한 사람들 이따 점심 때 보낼 거고, 점심 때 또 모인 분들 또 저녁 때 보내고. 안 그러면 왜 그러냐면 연휴 때 전화 와요. 전화 오고 왜 안 오냐고. 뭐 이런 부분이 좀 저는 스트레스 좀 받은 것 같아요. 연휴 때 전화를 왜 받죠? 전화를 계속 오는 이 전화를 제가 안 받을 수 없는 압박감에 있었고, 착해서 그래요. 그리고 아니면은 1대1 문의나 톡이 되게 많이 들어와 있어요. 저는 그냥 바로 안 받아버립니다. 네, 그래서 그 알림을 공지사항을 올렸는데도 네. 이분들한테 문자를 보내서 일종의 배송이 2월 3일부터 순차 배송이 시작된다라고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또 취소들이 쭉 들어와요. 취소들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기다리시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고, 만약에 광고를 집행을 했는데 대부분의 클릭 광고든 뭐든 전환이 됐는데도 그 고객들이 취소로 다시 한번 반전하게 된다라고 하시면 굉장히 저는 리스크가 좀 있다라고 싶었어요. 상당히 오준호님은 새벽 3시에도 전화가 와요. 와, 그걸 또 받는다고요? 설마? 대단하신 분들이네. 상당히 놀랍네요. 전화만 오고 안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분명 고객이다. 전화가 오는데 고객이다. 모르는 번호니까. 문자도 와 있고 그래요. 톡톡 들어 맞아요. 답변한다고? 그게 좀 이상하죠? 그 알림을 좀 꺼두시면 안 될까? 네. 톡톡을 끄고 싶어도 저는 이제 그런 건 있어요. 푸드 윈도우도 같이 하다 보니까 네이버 쪽에 톡톡이 필수로 되어 있는 거야. 걔네들은 끌 수가 없어요. 네, 중요한 건 이제 톡톡은 그 사이트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
그 사이트죠. 사람 피곤하게 하는 사이트. 그러니까요. 네, 아, 우리는 그런 거 말리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일단 그런 거 없으니까 여기서 이제 언급은 조금 자제를 자제를 해야 되는 거. 전화까진 괜찮은데 톡톡까지 간다. 그러니까 좀 그렇죠. 이제 번외가 돼 버리는 거죠. 카톡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 카톡. 오케이. 모르는데 카톡을 그냥 바로 오네. 오케이.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좀 이런 걸로 본다라는 거죠. 이게 확대가 되나 이거? 아, 제가 거의- 이거를 확대를 하겠습니다. 확대해서 앞머리부터 보면 이게 이제 좀 잘 안 보이시면 좀 네. 크게 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조금 더 읽고 할까요? 이거 그냥 이 화면 두시고 확인을 해도 뭔가 액션 안 하면 상대방도 제가 확인하는 게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뭐 그렇죠. 그 확인까지만 하고 답변 안 달면 그 톡 있잖아요. 예. 답변 안 나면 숫자 1로 그냥 안 읽음으로 떠 있어요. 내가 거기다 답변을 달면 이제 그게 지워지면서 읽고 왜 대답 안 하냐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메신저 응대하고 전화만 받고 그 메신저가 항상 문제네. 오엔첸님이 예전에는 오픈로그나 샵로그 같은 걸 분석하기도 했는데 요즘에 어떤 걸 쓰시나요? 그거 말고 이제 오픈셀러라고 하는 것도 있긴 한데 로그 분석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결국엔 이제 광고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기 때문에 광고 데이터 보시는 게 맞겠죠? 근데 내가 만약 고정 광고였으면 사실 뭐 저런 게 있기는 해야 되겠지만 고정 광고가 아니고 CPC다라고 하면 이제 리포트를 본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게 작년이에요. 작년 그 설이 12일부터 14일까지였죠. 맞나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배송 마감이 보통 이제 이틀 전인 9일날 마감을 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용을 이렇게 쭉 보니까 그러면 2월이 잠시만 작년으로 가볼까? 2000 쭉 올려보세요. 이렇게 가야죠. 그렇게. 그래서 2월 9일이면 화요일이네요. 화요일 날 갖고 이렇게 쭉 쉬어서 주말 끼고 월요일 날부터 네, 출고였던 15일 날부터 출고였죠. 네, 이런 식의 이제 형태였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정확하게 따지면 이제 이 날짜 9, 10, 11, 12 이때 고객이 주문을 하나 내가 이때 광고를 소진하면 어차피 주말은 비슷하다고 보는 그쵸.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데이터를 보면 노출수의 형태가 기본적으로 우리는 줄어든다라고 보는 거잖아요. 견해가 광고를 끄시는 분들은 이제 트래픽이 쉬니까 줄어들 거야. 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끄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노출수가 계속 비슷비슷하다가 여기 올라가죠. 이게 주말인 거야. 주말 때. 이게 이제 월요일인 거야. 월요일 날 들어오니까. 폭발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 상태는 원래 들어온 만큼 들어왔다는 거야.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이제 느끼는 거는 아까 이제 뭐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해주시긴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쉬어도 같다. 쇼핑은 한다. 그 모수의 숫자는 줄어들지 않는다. 뭐 이렇게 보면 돼. 그리고 지금 네. 코로나 때문에 네. 모이는 이러한 분들이 좀 줄었잖아요. 네. 그런 부분도 영향이 또 있겠네. 올해는 더. 그렇죠. 그런 것도 있죠. 뭐야 저게? 물론 여기서 이제 구매 전환되는 이 데이터가 취소 방향은 안 됩니다. 네, 취소 방향이 여기 취소가 됐다고 나서 그 이후에 이게 수가 빠지냐 그렇지는 않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클릭 수가 빠졌냐를 보는 건데 이제 어차피 이거는 이제 들어오는 사람 대비 나오는 클릭률이기 때문에 이거는 웬만하면 변하지 않을 거야. 네. 그죠? 이건 변하지 않는 거고 뭐 어떤 특정 시즌이 반영되지 않는 이상은 그러고 나서 이제 평균 노출 순위가 이제 보통 2등을 이제 지키고 있었던 거고 뭐 이거는 흔들리지 않은 거죠. 결과적으로는 이거는 광고가 빠졌다 들어왔다도 아니야. 그냥 2등이 유지가 된 거죠. 그리고 클릭 비용도 올라가냐 떨어지냐인데 뭐 좀 빠졌으면 빠져야 되는 게 낫잖아요. 근데 어차피 뭐 이게 지금 한 3개 업체, 4개 업체 빠진 거지. 그냥 거기서 거기란 말이야. 거기서 거기고 비용적인 부분에서 이제 클릭수가 올라갔기 때문에 뒤에 이렇게 나오는 거는 맞고요. 그죠? 금, 토, 일, 월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제 구매 수가 나오면서 구매 나오고 전환율 괜찮고 수익률도 괜찮은 형태. 근데 단 여기 뭐예요? 첫날인가요? 네. 명절 첫날. 그러면 요거 기준으로 하면 언제냐라고 했을 때 그 언제예요? 그러면 어젠가요? 택배 마감이 그렇죠. 어제였죠. 어제였죠. 어제가 가장 많이 클릭이 안 된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인지를 어느 정도 하고 있다. 이동도 지금 현재는 없다. 그러니까 여유롭지 않은 상황인 거죠. 자기의 삶이. 왜냐면 빨리 업무 끝내고 이제 막 이제 내려갈 준비하고 왜냐면 저기는 이제 마감하고 바로 주말이 오는 이틀 전이었기 때문에 네. 미리 출발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 숫자가 좀 떨어지는 거고 그 외의 것들은 이제 뭐 괜찮은 이게 이제 G마켓 데이터입니다. G마켓. 그리고 옥션은 그러면 어땠어? 라고 하면 뭐 옥션이 다른 데이터를 좀 보여주면 모르겠지만 이것도 이렇게 하면 되나요? 네, 확대 더 해주세요. 이렇게 옥션도 보면은 아까 이제 G마켓이 보통 몇을 보였냐면 이게 이렇게 하면 보이나요? G마켓이 오케이. 땡겨 보면
여기 이제 400대인데 옥션이 이제 300대란 말이야. 뭐 상품마다 다릅니다. 이거는 상대적인 거예요. 옥션이 노출수가 안 나오는 상품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클릭 수는 거의 비슷하죠. 이건 변하지 않는다니까요. 이건 우리나라 사람들이 쇼핑을 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이 특정 아이템에 대해서 사람들은 비슷한 수치를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런 거고 노출 순위는 이제 똑같죠. 뭐 2등, 3등이나 그거고. 클릭 비용이 이제 G마켓보다 낮은 이유는 상대적으로 이제 경쟁이 덜 심하기 때문에 판매자들끼리의 경쟁이야. 그리고 총 비용이 좀 떨어지죠. 이렇게 돼서 전화를 나오고 안 팔린 날도 있고 뭐 이 상태는 그날은 역시나 똑같네요. 네, 이 상태는 역시나 안 좋고 그 이후에 이제 폭발적으로 좀 나오더라라고 하는 게 이제 눈에 보이는 형태인 거죠. 공통점이 있던 게 지금 방금 보신 것처럼 그 배송 마감한 당일날이나 그 다음 날이 지금 안 좋죠, 안 좋죠. 확실히 안 수치가. 좋고 네. 주말긴 일요일인 것 같아요. 저 두 번째가 마지막 두 번째 그렇죠? 이것도 좀 뒤로 어이구. 이쪽 거 봐주시겠어요? 이거 제가 이걸 컨트롤 Z 해주시면 돼요. 네, 이거 해봐요. 네네. 네. 밀어봐요. 화면이 여기를 봐주시면 되는데 아까 보니까 여기 14일 자체가 이게 일요일인가? 거기가 일요일이죠. 일요일이죠, 일요일. 네. 일요일이었고 아까 G마켓도 동일하게 이게 G마켓? 고 옥션도 그랬어요. 옥션도 네 이렇게 네, 올라오고. 그러니까 일요일 날 확 전환율도 좋고 그리고 광고 수익률도 확 올라오네요. 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주말에 쇼핑 옥션 고객은 월요일 날 이제 편하게 직장을 출근한 약간 이런 상황인 거고. 그러면 이번 설은 지금 언제부터 신 거예요 우리가? 화요일부터 배송 마감을 쳤고 수요일부터 신 거죠? 수요일 날까지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있었죠, 있기는. 그리고 오늘까지도 배송을 하시는 하는 분도 데도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네.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어제 마감을 화수에 수요일에. 마감을 쳤기 때문에 오늘은 광고를 안 하는 게 나은 거고. 그러네요. 그죠? 오늘은 광고를 안 하는 게 괜찮네요. 오늘은 광고를 안 하는 게 맞는 거고. 왜냐면 봐봐요. 내일부터 이제 금, 토, 일인데 만약에 금요일 날 휴가 내면 우리처럼 우리 내일 그렇죠. 출근 안 하잖아요. 네, 금요일 날 휴가를 내면 그때부터 이제 출발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주말 끼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주말 내내 그냥 있다가 요즘 이제 코로나니까 모이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월요일 날 잠깐 밥만 먹고 오는 형태 뭐 이럴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요거는 스스로가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는데 역시나 주말을 끼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광고를 안 하는 게 낫지 않나. 근데 평소에도 금요일 날은 광고의 유입이 그렇게 이제 좋지 않아요. 좋지 않아요. 전환율도 안 좋죠. 그쵸.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정도는 약간 패스해도 되지만 내일부터는 광고를 또 열심히 해야 된다. 뭐 아이템마다 좀 다르니까 본인의 1년 전 데이터를 보시면 되는 겁니다. 네, 본인의 광고를. 네, 오늘 이 얘기를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데이터를 기준으로 그 누구 데이터? 여러분들 데이터. 네, 사장님들 거요. 작년도에 2월 구정때 기준에 배송 전 마감된 그 기준의 데이터를 좀 보시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참고한 이 데이터는 덕주 신장님의 한 개 아이템을 기준으로 본 거였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보시면서 이게 다 여러분들과 100% 맞다는 그쵸.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데이터는 여러분을 속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아마도 정말 광고를 잘 운영하거나 잘 끄거나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맞죠. 그냥 아주 정리 잘 해주셨어요. 네, 우선 지금 댓글 좀 달린 거 좀 볼까요? 작년 대비해서 이베이 CPC 단가가 네, 좀 네. 오른 것 같다는 느낌이 있는데 저만 그런가요? 아니요, 2배 올랐습니다. 네. 그쵸, 그러니까 키워드마다 경쟁의 집약이 강력해지는 집약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 그거 아시죠? 아마 아기를 아직 안 키우시니까 네. 모르시겠지만 그 오리 눈 오리 집게라고 있어요. 들어보셨죠? 아 몰라요. 모르지? 이거 모른다니까? 나도 이번에 내가 오리 집게 사갖고 해봤거든요. 진짜 귀여워요. 눈이 오는 날 이렇게 오리 집게 가지고 쫙 잡은 다음에 이렇게 놓으면 오리가 그러니까 많아요. 계단에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돼 있던데. 그쵸. 우리 동네에도. 작년도부터 눈 오는 날 네네. 굉장히 핫한 아이템이었는데 네. 작년 올해 이부터 이 단가가 1클릭에 90이었던 게 90원이었던 게 오래되면서 거의 500원, 1000원씩 해요. 아 진짜요? 눈 오리 집게가요. 그 특히나 집게가? 눈이 온 날 착 올라가요. 단가가. 상당히 우울하네요. 네. 아마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오리 집게 같은 경우는 만약에 내가 매입하고 재고로 갖고 있다라고 하면 그 당시에 눈이 오는 날 미친 듯이 1등 유지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1클릭 단가가 뭐 1000원까지 육박하는 경우가 굉장히 비일비재해요. 아 나 불현도 떠올랐어. 며칠 전에 제가 셀러랑 통화하는 거 혹시 들으셨나요? 네, 들었을 거예요. 뭔데 어떤 내용이요? 그 업체 맞으십니까? 라고 전화해서 왜
3등은 한 클릭에 630원인데 아, 왜 2등 본인의 아이템 왜 경쟁사. 왜 당신은 한 네. 클릭에 갑자기 3등은 4등이구나. 4등이 630원인데 3등, 2등을 광고하는 업체였거든요. 1등도 1, 2, 3등을 광고하고 있는 업체였는데 그래서 3등 금액을 보니까 1920원인 거야. 네. 그러면 이 금액 차이가 너무 갭이 크잖아요. 그 왜 당신 그렇게 광고를 하세요? 혹시 알고 있어요? 혹시 뭐 대행사 맡기세요? 왜 이러시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니까 그 업체 사장님이 이제 말씀하시길 아니 왜 물어보세요? 첫 번째 이제 굉장히 적대적이에요. 획기적이죠. 네, 저를 약간 뭔데 물어보지? 막 고객이 아니면 끊으라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좀만 얘기 들어달라고. 그래서 되게 좋게 좀만 얘기 좀 더 들어주세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때문에 그러시는데요? 뭐 광고를 끄라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막 이렇게 막 따지길래 여자 사장님이세요. 여자는요? 예. 그래서 아니 제가 다른 게 아니라 지금 4등 단가가 이렇고 3등이 이렇고 그러면 사장님 쓸데없이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G마켓에 오래 팔았지만 지금 이 단가로 파시면 팔아봤자 안 남으시는 거 알지 않냐. 근데 왜 이걸 이렇게 유지하시냐라고 했더니 저 이제 그때서 좀 마음이 풀리셨어. 저 뭐 행사하는데 그냥 뭐 이렇게 걸어준 것 같은데요. 저 자세한 건 몰라요.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1차 충격을 먹었어요. 모르고 한다고? 이러면서 그래서 혹시 단가 조정이 가능하시냐 한번 알아보시고 내용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다. 관련 부서에 그냥 뭐 얘기해보고 알아서 할게요. 이렇게 이제 회사가 클까 보네요. 뭐 좋은 회사인 것 같아요. 아무튼 행사가 나갔다고 하는 거 보니까 AM 셀러 관리인 것 같고 아무튼 그렇게 했는데 결국에 그분 광고 오픈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날 그 네. 담당자는 뒤지게 혼났겠네요. 한 3일 갔나? 한 3일 가고 그분은 광고를 오프하셨어요. 그러니까 후기도 없고 막 이러신 분이었어요. 구매 전화도 숫자도 많이 안 없고. 나올 예. 거고. 그런 분이었는데 그냥 1, 2, 3등 딱 걸고 빅세일 딱 하나 붙어 빅스마일데이 빅자 하나 딱 붙어 있고 썸네일에 그리고 나서 한 개 상품이 그나마 구매 숫자가 조금 있고 후기 조금 있는데 나머지는 그냥 무지예요. 무지. 그게 끈 게 아니고 광고비가 다소 신된 걸 수도 있어요. 전 클릭 안 했어요. 저는 양심상 남의 거 잘 클릭 안 합니다. 아, 네. 강의 때나 이제 웃기려고 한 어. 번씩 클릭을 하는 거지. 제가 이제 남의 걸 클릭하진 않아요. 지난번에 우리 장갑 제 거 경쟁사 기준에서 파워클릭 1등 보셨잖아요. 네. 대기업 유튜브 그쵸. 1클릭 미쳤죠. 저희가 네. 상단에 희망 클릭과 최대를 네. 10,000원에 해놨어요. 1클릭을. 어지럽죠. 그리고 그게- 순간 사라져버렸어요.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이게 뭐야 이수영님이 작년에 몇백원 하는 게 몇천 원도 많아졌고 다 비싸다 그러고 역시나 올랐다 얘기하고 무섭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지금 그 사람과의 그 분과의 그 사장님과의 대화 속에 뭐가 있냐면 이분은 자기가 광고비를 얼마 지출하고 있는지 모르시는 몰라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자기가 한 게 아니라 남한테 맡겨놓고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대행사 쓰세요라고 대행사. 했더니 대행사 개념도 몰라. 네네.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이제 합쳐지다 보니까 클릭 단가가 이제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만약에 1클릭가가 뭐 3,000원이든 10,000원이든 로아스가 그만큼 나온다고 하면 괜찮지만 안 나올 거라는 거야 이거는. 그죠? 나오지가 않고 아마 우리가 예상하겠지만 대부분 구매 상품들이 한 개 객단가 한 개 기준에서 구매가 될 텐데 그걸 로아스를 맞추려면 2개, 3개, 4개를 객단가 기준을 되게 크게 잡아야지만 팔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리 집게도 지금 1클릭가 1,000원이 넘는데 하나 사면 절대 남을 수가 없어요. 오리 집게가 2,000원인데요. 그래요? 한 5개 이상은 사줘야 돼 한 번에. 그러면 5개 이상의 값어치가 되도록 만들어 주셔야 돼요. 이게 오리 집게부터 해서 또 뭐가 나오냐면 이제 동물 다 나왔어. 동물 논장이 만들어지고 오리부터 해갖고 그래요? 그게 하는 이유가 많이 사게 만드는 거지 일부러. 그게 하나의 전략이 여러 모양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1클릭 단가가 1,000원이 돼버리면 내가 저항률 50%가 나와야지 그나마 그걸 가져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분이 고객이 조금 더 많이 한 5종류를 살 수 있게 그럼 객단가가 10,000원이나 생기는 거죠. 그러면은 그만큼 효율이 가져가시니까 그 전략도 이제는 만약에 단가가 비싸다고 너무 무섭다 하는 부분에서는 내가 그거를 전환 금액으로 좀 키워야 되는 게 좀 필요하다. 오리 집게 좀 보여주세요. 오리집게요? 네. 오리집게 보여드릴게요. 이거 오리집게 제가 파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리집게는 아마 다 아시겠지만 지마켓에서 보여주자. 우리 지마켓에서 보여주자. 화면 조금 그래. 일단 찾아요. 네, 제가 얘기 좀 하고 있을게. 희경님 읽을 수 없는 단어를 치셨네요. 네, 읽지 않겠습니다.
오리집게가 이런 게요. 이런. 아 이런 그래서 거요. 여기 보시면 요런 우리가 먼저 눌러보세요가 우리가 광고 공부하고 있는 파워 클릭 광고잖아요. 여기 그래서 봐요. 문어왕 뭐 다 만들어지고 원래는 단가가 2,000원, 3,000원대인데 이렇게 금액을 높인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팔려야지만 그러니까 묶어서 팔아야지만 1클릭가를 맞출 수가 있는 거죠. 아니 그러면 좀 오리집게를 비싸게 팔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위에 있는 애들 있죠. 광고비가 올라가면 다 같이 가격을 좀 올려야 되는데 이거 그냥 가격은 그대로 있고 광고비가 계속 올라가면 사실 좀 이거는 다른 개념이기는 한데 그러면 안 팔리잖아요. 결론은 이제 그렇게 나올 수는 있는데 리그님 오리집게 팔아보셨다고 하네요. 광고비가 올라가면 가격 올려야 돈이 되는데 안 되죠. 이런 분들이 이제 안 올리시니까 네 그럴 수가 없긴 하겠네요. 구매가 6,716 뭐 후기가 961개 이거 혼자 다 팔고 있는 거네요. 오리집게 상위권이 되면 좀 유리하긴 한 것 같아. 근데 그렇지 않고 이제 후발주자라고 하면 다 그냥 비슷하게 생긴 애들을 팔 거고 가격으로 그냥 지지고 볶고 막 그러고 있겠네요. 우울한 아이템인데요. 네. 참 우울합니다. 희경님이 객단가를 안 올리려고 하신다. 객단가 기준은 내가 만드는 거. 그러니까 물건 단가가 비싸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물건을 모아서 만약에 오리집게 2,500원짜리를 구매하는 사람이 하나 구매하지 않잖아요. 내가 구매할 때 나도 쓰고 우리 애기도 쓰고 여러 개를 같이 구매하고 또 다른 모양 하트 모양도 있더만요. 하트 모양도 사고 그러니까 구매하는 금액 결정을 조금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게 된다면 광고비 10% 내더라도 내가 그거에 대한 이익을 더 가져가면 광고 효율은 좋아진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이렇게 해도 안 되는 경우도 있긴 해요. 거의 많죠. 광고비가 너무 비싸갖고. 맞습니다. 그런 아마 희경님의 이야기신 것 같습니다. 네, 네, 저 객단가라는 표현보다는 이제 희경님 질문은 판매가라고 하는 게 맞는 거고 단가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용차님 얘기하는 건 이제 장바구니가 커지는 객단가를 얘기하는 한 명이 결제하는 총 금액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 하여튼 같은 개념인데 비슷한 개념이죠. 같은 건 아니고 비슷한 개념인데 아무튼 저 상품은 힘들어 보인다. 네, 제 생각에는 지금 우리 오리집게 팔자는 거 아닙니다. 네. 팔면 큰일. 우리 이제 여기까지. 네, 광고가 여기까지. 이제 왜 이렇게 비싸지고 있느냐 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오리집게를 지금 팔려고 한다라고 하면 주로 하는 거죠. 저는 말리겠습니다. 네. 그럼 광고비가 이제 올라가는 이유를 보통은 이제 우리는 경쟁으로 보는데 그 안에 이제 대행사가 껴있어서 그렇다. 네. 우리는 이런 생각들을 좀 갖고 있는 거고 사장님들은 광고비가 왜 올라갈까 생각하면 우리는 비슷한 생각을 가질 것 같은데 혹시나 이게 왜 올라가냐라는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 뭐 좋은 의견들 있으시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거를 탈피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네. 저는 주기적으로 제 광고를 4등에 걸어요. 4등에 걸었는데 어느 날 보면 얘가 1등에 가 있어. 그러면 다시 4등으로 내려요. 난 1등에 있는 게 싫어. 그럼 내가 1등을 계속 유지하면 그 광고비는 죽어도 안 내려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이걸 또 4등으로 맞춰놓으면 누군가는 날 밀어. 그럼 다시 4등을 해. 그래 다시 내가 1등을 가면 난 다시 4등으로 와. 그러면 이 위아래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게 맞춰져요. 근데 내가 어느 순간에 광고를 좀 안 보고 그리고 그걸 컨트롤을 못하는 순간에 나는 계속 1등으로 뭔가 지출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럼 광고비는 계속 비싸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자리를 누군가 뺏으려고 할 거기 때문에. 그게 진짜 파워클릭 같은 경우도 희망 순위 조절이라고 하는 기능은 있지만 그게 내가 설정한 금액 그 이상이 넘어가면 그게 풀려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정확하게 진짜 난 3등만 고수할 거야 라고 하는 이 조절은 진짜 우리가 매일 보셔서 조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좀 한계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로아스가 나오는 구간대 순위를 조절하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하셔야지만 광고비가 아깝게 빠지지 않는다는 거를 조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 오늘 라이브 주제로 또 삼은 거는 네 여러분들이 광고에 대한 광고비 고민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광고비를 절약하는 팁, 이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겁니다. 물론 되게 많은 절약 방법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덕주 시장님이 경험해봤던 거를 한번 말해 주실 건데 어떤 게 있다 그랬죠? 지금 방금 얘기한 거랑요. 네.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저 같은 경우에는 카드 환급 받는 거. 그래 어디 쓰시는지 되게 중요한데 이게 역사를 먼저 설명해 드리면 뭐가 있냐면 옛날에 그 하나 SK 카드라는 게 있었어요. 하나 SK 카드. 네, 하나 카드 중에 하나 SK 카드라는 게 있었는데 그게 최고였죠. 캐시백은. 이거는 포인트를 주는 게 아니야.
내가 쓴 만큼 얼마만큼이 캐시로 모여요. 그리고 그걸 계속 환급시켜줘. 완전 신의 카드였지. 하나 SK 카드가 신의 카드였는데 그거를 이제 거기에서 알고 네. 그걸 아예 중지시켜 버려요. 그래서 지금 아마 하나 SK는 뭐 발급 자체가 안 될 거야. 그리고 거기는 법인 기준이었어요. 법인 기준. 네. 그래서 저도 찾다가 제가 그 보통 이제 개인이 쓰는 거와 그 다음에 개인 사업자 기준입니다. 내가 개인이 쓰는 카드와 그 다음에 광고를 쓰는 카드를 분리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세무사가 이제 내역서를 뽑을 때 광고를 얼마큼 썼구나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내가 이걸 생활도 하면서 광고비를 다 쓰고 있으면 이게 나중에 정리를 할 때 나도 모르겠고 세무사도 모르기 때문에 서로 자꾸 안 좋은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분리를 이제 하는 경우인 건데 생활에서 쓰던 거는 제가 워낙에 오래전에 만든 이제 현대카드의 신용카드가 있어요. M3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홍보 아닙니다. 그 카드 같은 경우에 완전 옛날 거예요. M3도 종류가 되게 많죠. 되게 많죠. 네, 되게 많은데 저는 거의 한 10 몇 년 된 약간 그런 카드예요. 회색 카드인데 그 카드가 대박인 게 인터넷 쇼핑몰에서 뭔가를 구매하거나 막 이런 데서 구매하면 포인트가 어느 일정 금액을 200만 원을 벗어나잖아요. 네. 그럼 6%가 쌓여요. 6%나 싸요. 네, 6%. 와. 200만 원을 쓰면 한 달에. 근데 광고비 사실 하다 보면은 금방금방 되잖아요. 그쵸. 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쫙 늘리다 보니까 이제 200이 넘어가고 막 300 넘어가고 600이 막 넘어가기 시작하니까 포인트가 어마어마하게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괜찮은데? 라고 해서 쓰고 있었는데 카드를 이제 분리해야 되는 시점에서 한쪽 카드가 이제 생활을 하면서 쌓이는 포인트가 워낙에 크다 보니 이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건 생활로 좀 넘겨야 될 것 같고 그쪽 비중이 더 크니까요. 그리고 나서 이제 광고비만 결제하는 카드를 따로 만드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포인트를 많이 주는 카드가 없어요. 많이 없어서 제가 뭘 찾아봤냐면 화면을 좀 돌리고 보여드릴게요. 카드사마다 이거 스스로 찾으세요. 자기 카드가 있으실 거니까. 저는 이제 이쪽에 들어와서 보면 이제 여기에 이런 게 있어요. 제로 모바일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아래쪽에 이렇게 내려가고 봤죠. 모바일 필수 영역에 2.5% 포인트 적립 이렇게 돼 있고 아래쪽에 더 내려서 이게 신규 발급 중단되긴 했는데 적립 자세히 보기 이거죠. 네. 맞네요. 그래서 여기 보면 모바일 필수 영역 적립에 모바일 필수 영역 이용 금액의 2.5% 포인트 원래 제가 발급받을 때 3%였거든요. 그리고 아래쪽에 이렇게 내려보니까 지마켓 옥션 네이버 쇼핑 뭐 등등등이 있는 거야. 이렇게 여기에서 결제를 하면 모바일로 결제를 하면 2.5%를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저는 3%를 받거든요. 2.5%를 준다라는 거야. 그래서 혹시나 그냥 저는 이거 테스트예요. 테스트로 지마켓 옥션에서 내가 그냥 광고비를 결제를 할 때 ESN 플러스에서 이제 충전하기 눌러가지고 뜨면 이제 앱 카드로 결제를 하게 되잖아요. 그걸 모바일로 한다라고 보는 그쵸. 거거든요. 저는. 그래갖고 앱 카드로 이렇게 해서 딱 QR 코드 착 해갖고 이제 결제를 딱 해갖고 이제 그 다음 달에 몇 퍼센트를 적립하지를 본 거예요. 그러지 않을 경우에 그냥 1% 적립이거든요. 2.5%를 진짜 주나 3%를 주나 해갖고 해봤더니 줘요. 네. 줘. 와. 실제로 줘. 그래서 어떻게 보면 네이버 광고는 집행을 하면 내가 개인 그 직접 광고주인 경우에 5%를 환급해 주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대행사랑 같이 해도 대행사랑 얘기를 잘 하면 이거까지? 이거는 다 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걸 주기도 한단 말이야. 네. 이게 페이 뭐, 100 이거 뭐 이런 금기입니다. 몰라요, 그거는 거의 대부분 아실 텐데 아닌가? 비합법적이라고 볼 오케이. 수도 있겠죠. 네, 공식적인 거는 그러니까 직접 광고주면 5% 페이백. 근데 지마켓 옥션에 그게 없으니까. 그러면 이런 게 좀 될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를 생각을 하다가 그냥 제가 자주 쓰는 카드. 저는 카드사 2개 봤어요. 현대카드랑 삼성카드. 네. 삼성카드 이렇게 2개를 봤는데 삼성카드에 이런 게 별로 없고 현대카드 봤는데 저게 딱 있길래 바로 이제 신청을 해서 발급을 받고 제가 그때 발급 받자마자 한 달 테스트하고 용차장님한테 전에 말씀 주셨죠. 네, 같이 발급 받자. 네. 괜찮다라고 했는데 이제 어이없게 신규 발급 금지 이렇게 되는데 어차피 지금 이거 제가 본 거는 또 2.5% 적립이 되는 거니까요. 2.5%냐 네. 3%냐인데 현재는 2.5%는 뭐 비슷한 적립 조건이 있는 카드가 지금 저희가 화면에 보여드린 거 빼고 더 있다라고 하면 알아보시면 진짜 좋죠. 왜냐면 뭐 한 달에
뭐 적게는 100만 원 또는 300만 원, 1000만 원까지 광고비를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마켓 옵션 네이버까지 포함해서 내가 광고에 충전을 할 때 카드로 충전을 하게 되면 그만큼의 3%가 나한테는 다시 네, 돌아오는 맞습니다. 형태이기 때문에 그걸로 또 광고를 하면 돼요. 이 G마켓 옵션만 되는 게 아니에요. 아까 네이버 보셨잖아요. 음. 네이버 있었고 그쵸. 그다음에 실버인가 있었고 막 다 있었잖아요. 그럼 내가 이제 광고를 다 쓰는 사람이다라고 하면 요런 걸 쓰면 이제 각각의 사이트에 내가 쓰는 거 굳이 대행사를 쓰든 안 쓰든 원래 페이백을 못 받는 걸 내가 받는 거지. 100만 원 광고비 하시면 3만 원 돌아오고 그렇죠, 그렇죠. 1000만 원 하면 30만 원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최대 한도가 있기는 한데 얘는 지금 한도가 없었던 카드예요. 제가 그것도 확인한 거예요. 그거 꼭 확인하세요. 그러니까 포인트를 적립해 주는데 최대 뭐 한 달에 3만 원까지만 할 거야. 뭐 이런 카드들이 있어요. 그런 카드들이 있는데 얘는 없어요. 이제 보죠. 화면 네. 우리만 보자고. 이렇게 보면은 그런 게 없어. 그래서 네. 괜찮아. 이런 거. 정훈케이님도 저도 항공사 마일리지 카드로 광고비 사용했는데 사용하다 보니까 마일리지로 해외여행 그렇죠. 저 다녀오셨다고. 방법도 있어요. 저런 방법도 있어요. 예. 맞아요. 그 삼성 카드인가요? 맞죠? 맞으시죠? 정훈케이님. 그 멋있는 카드 있잖아. 근데 대신 걔는 그게 비싸잖아요. 연회비? 네, 연회비 작살나잖아. 얘는 이제 저는 이제 신규 대상으로 그리고 이제 간단하게 좀 쓸 수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다 보니 이제 연회비가 홍보 아닙니다. 그러면 이렇게 될 수도 근데 있어요. 만 원만 내시면 되니까. 타마켓 같은 기준에서는 직접 광고주한테는 또 5%를 적립을 해줘요. 쿠폰으로 비즈 쿠폰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5%도 환급받고 3%까지 그렇죠. 와 진짜 꿀팁이죠. 오, 좋네요. 거의 뭐 대행사 수준이죠. 혹시 이외 지마켓 옥션 담당자님, 광고 담당자님 보고 계시다면 역시 지마켓 옥션도 직접 광고주한테 좀 혜택을 좀 주세요. 그렇죠. 혜택을 좀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이 얘기 들었는데 해줄까요? 해줘야 될 것 같아. 해줘야지 직접 광고를 하고 더 많이 배우고 더 열심히 하실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대행사분들도 물론 대행을 하시면서 열심히 도와주시겠지만 직접 광고주만큼에 대한 애정이 있을까는 조금 저희 퀘션 맞죠. 마크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직접 광고하시는 분들한테도 뭐 어떤 좋은 의견이네요. 광고에 대한 리턴, 광고에 대한 어떤 초전에 뭐 3%든 5%든 리턴되는 금액으로 또 광고를 할 수 있으니까요. 맞죠. 네. 선순환이고 그리고 직접 광고주가 많아야 아까 얘기했던 그 대행사가 끼어드는 것도 조금 뭐 줄어드는 뭐 현상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이런 경우는 있어요. 대행사를 꼭 이용해야 되나라는 질문을 주실 텐데 저는 이용하지 않는 것도 나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모르면서 안 하는 것보다 대행사한테 도움을 받아서 광고를 좀 배우면서 하시는 것도 더 좋아요. 하지만 시스템 자체에서 초기에 신규 광고주가 광고 세팅하고 광고의 리포트가 좀 어렵잖아요. 광고 효율표를 좀 보기가 어렵잖아요. 우리 같이 이렇게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라고 하면 600%든 1000%든 이 로아스 즉 광고 효율을 내가 어느 정도 기준으로 잡는 건 알겠지만 일반적으로 처음 본 사람들은 광고 효율 100%, 1000% 이게 뭐지? 헷갈리죠. 300% 뭔지 이렇게 헷갈리단 말이에요. 그냥 숫자 높으면 좋은 걸로 인지를 그냥 하시죠. 그렇게 되잖아요. 거의 대부분이.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 예전에 셀러분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나 너무 어려운데 내가 여기 판매 금액 넣으면 내가 마이너스인지 플러스인지만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어요. 그 어르신들이. 네. 그죠? 그러니까 광고 리포트에 내가 이거 하나 팔았을 때 남기는 금액이 얼만데 지금 이 구조는 마이너스냐 플러스냐를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것만 알고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요. 직원한테도 그렇게만 갖고 오라고 할 수도 있어.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잘 안 배워져 있는 좀 그러한 경험이 없다 보니까 대행사도 필요는 하다라는 겁니다. 간접 광고는 커미션을 받겠죠.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안 하고 대행사가 맡기면, 커미션을 받아요. 네. 거기 대행사가 커미션을 받죠. 예를 들어서 A라는 뭐 대행사가 여러분들한테 아이디 공유를 해달라 요청을 하셔서 뭐 지마켓 옥션 공식 대행사에서 이제 연결을 받으면 그 대행사는 우리 셀러님이 사용하시는 광고 전체 금액의 몇 퍼센트를 이렇게 커미션으로 수익을 가져가는 겁니다. 보통 한 14% 정도 가져가는 거고 셀러가 그 대행사한테 주는 돈은 없는 거죠. 없습니다. 네. 예, 없는데 물론 이제 대행사도 되게 잘 광고해 주시고 마이너스 안 나도록 오히려 더 도움을 주면은 서로 윈윈이에요. 그죠? 좋죠. 그런데 마이너스 될 수 있도록 뭐
로하스가 한 300도 안 나오고 200도 안 나오는데 계속 광고 비용 올리라고 하는 이런 대행사가 있다면 신고해 주세요. 됩니다. 신고하시는 거. 저를 관리해주는 대행사는요. 네. 저한테 전화하는 거 무서워합니다. 네. 배우 막 혼내시는 거 아니에요? 카톡으로 혼내시는 거. 카톡으로 메일 보고서를 주고 굉장히 엑셀로 주지 말아라. 극한 직업을 갖고 계신 극한 직업죠. 뭐 잠깐 잘못하면 바로 이제 뭐라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제 제 대행사는 좀 절 꺼려하죠. 그러겠네요. 극한 직업을 가지고 여기서 영상 통화, 영상 대화, 대신 영상 굉장히 편지 한번. 굉장히 훈련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겠네요. 훈련된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 사람은 대행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되시는 거. 왜 1인 창업자인데 별의별 거 혼자 다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개인적으로 이제 소개를 시켜드려요. 그분은 저한테 이제 고난을 받고 있지만 압박과 고난을 받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분은 돈을 벌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한번 보셔야겠는데요. 어떤 어려움이 안 있으신지. 나오실 거예요. 저번에 감정 상했잖아요. 덕주 실장님의 대행사 담당자님은 어떤 그런 극한 경험을 하고 계신지가 너무 궁금하네요. 저를 직원으로 쓰고 싶다고요? HS님 저를 직원으로 쓰고 싶다고요? 오늘 또 저렇게 해가지고 꽤 많이 주셔야 됩니다. 요거. 전화번호 찍어놔야 연봉 협상해야 되니까. 네. 네, 이경님 잠깐 제품 촬영하고 들었다고. 네, 나중에 다시 보기 한번 하십시오. 네, 이경님은 HS님 연봉 협상해야겠는데. 일론 머스크 직원으로 쓰고 싶다랑 뭐가 다를까요? 일론 일론 머스크를 직원으로 쓰고 싶다. 그 정도는 아니지. 또 안경 벗게 만드네. 그 정도는 아니에요. 왜 그래? 네. 일론 머스크를 직원으로 쓰면 영어를 잘해야겠네. 아니 지금 내가 그 회사 대표가 영어를 잘하겠어. 내가 그 회사 또 몰래 빼갖고 주식에 넣지 비트코인. 그럴 수도 있겠네요. 비트코인에 한 방에 나놓지. 그냥 그래버리지. 아무튼 그런 상황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뭐 거의 한 46분 이야기했는데 마지막 거 해도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그 평소에는 안 다루는 주제이기 때문에 그냥 보시고 안 하시는 분, 관심 없으신 분들이 저는 대다수라고 보는데 하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아서 이거는 이제 개인 판단인데 의견을 좀 주시는 것도 좋거든요. 왜냐면 이거는 제가 용차장님한테 좀 안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의견도 드리긴 했지만 계속 이야기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엄청나게 진짜 많아요. 엄청나게 많아. 거의 대부분 어떤 건지 보여줘야겠다. 이 시장에서 화면 돌리셔야 돼요. 이 시장에서 유튜브 조금 조회수 나오신다라고 하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결과적으로 목표가 다 거의 이거더라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온라인 카운셀링 이야기를 어떤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하고 좋은 얘기와 좋은 정보와 그런 인사이트를 좀 가져갈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질문들 굉장히 많았어요. 1월달 질문들 이미 다 해결이 됐잖아요. 질문들은 방송 중에 궁금한 질문 주셨고 다 해결이 됐고 그거를 또 한번 얘기하기는 굳이 그럴 필요 없다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이 시장 오픈마켓 창업, 오픈마켓 마케팅 시장 내에서의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많은 정보가 올라와 있는 것들을 좀 모았는데 그 중에 세 번째가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중국 쇼핑몰 크롤링하는 쇼핑몰 그 프로그램을 제안받았는데 그걸로 창업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이셨어요. 이거를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설명 한번 드려야겠죠? 차장님이 조금 어떤 프로세스다라고 하는 거를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재작년인가요? 제가 아는 그분도 이제 마케팅 강사님이세요. 여기서 말씀드려도 되나? 안 돼. 이름만 하면 되니까. 아무튼 모 강사님이신데 그 강사님께서 하시는 얘기가 본인이 제안을 받았대요. 중국 쇼핑몰, 즉 우리가 알고 있는 타오바오, 알리바바 이러한 쇼핑몰에 상품을 하루에 1000개씩 긁어오는 그 크롤링하는 그런 프로그램 개발자가 제안을 줬는데 그 개발자가 하는 얘기가 이거 사용자를 자기와의 영업을 통해서 수익 쉐어를 하자라고 제안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팔아주면 돈을 그렇죠. 이 프로그램을 파는 거예요. 프로그램이 알리바바의 상품을 끌어다가 자기 네이버나 지마켓 옵션 아이디에다가 태워주는 프로그램인 거예요. 네. 근데 이 프로그램을 세팅받는데 금액이 무려 200~300만 원. 예전에는 재작년에는 500만 원씩 했었어요. 이게 500만 원 했는데 지금은 경쟁 업체들이 좀 많아지니까 그런 업체들이 이게 상품 수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500만 원이?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그 사용만큼일 거예요. 아무튼 그거에 대한 부분은 정확한 저도 싸우진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크롤링하는 그런 형태에서 한 달에 한 달이 아니죠. 설치비만 500 또는 싸게는 200에서 300 정도 하고 그리고 서버 운영비로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를 받아가는 네. 그리고 교육 개념으로 교육을 한 뭐 1, 2회 정도 진행을 하더라. 그리고 크롤링 되면 내 사이트에 태워지잖아요. 태워지면 어떻게 되냐면 사이트 내에서 주문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연결되어 있냐면 네 구매 대행 업체가 또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럼 구매 대행처럼 피까지 드려야 되고 뭔가 이런 형태인 거예요. 뭔가 관시가 엄청나네. 굉장한 건시겠죠. 근데 이 업체가 이런 업체들이 한 개가 아니라요. 제가 하나라고 뭐 지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거의 열 손가락을 넘는 개수로 많이 증가가 됐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 프로그램을 복사하는 그런 기능들이 되게 쉽대요. 그러니까 이 뭐 프로그램 하나 있으면 이 모델 그 모델이 똑같이 이거를 같은 걸로 복사해 또 만들면 돼요. 이 프로그램을.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판매하는 이런 비즈니스를 하는 업체들이 진짜 많아지고 우리 강지영님이 프로그램 교육비, 프로그램 사용비 그리고 500 맞아요. 그거 써서 저도 매출 있나요? 희경님 질문 저건 이제 매출이 그걸 있냐? 그 쓰면 얘기를 매출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감하지. 여기서 이제 잘못 얘기하면 희경님은 잘 찾아보면 재능 기부하는 개발자도 있다. 소스 이해만 하면 직접 등록 가능하네요. 이렇게 이거는 말씀해 지영님이 그렇게 해서 돈을 벌었는지를 희경님한테 답변을 드리면 네. 될 것 같은데. 주시고. 지영님 그렇게 해서 하셨는지가 뭐 궁금한데요? 하셨다. 아 운영해 보셨다고 하셨네요. 한 달 프로그램 사용비가 25만 원이래요. 한 달 사용료가 한 달에 이제 운영하는 그 이용료 25만 원. 중국에서 한국 돈 12만 원 정도에 팔리고 있다. 그 프로그램 자체가 중국에서는 한국 돈 12만 원에 팔리고 있더라. 저건 무슨 얘기야?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크롤링하는 이런 프로그램이 거기는 12만 원에 팔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롤링해서 한국에다가 올리는 그런 형태들이 12만 원. 한국은 아니 뭐 500만 원씩 하고 있다. 뭐 다 한 번씩 해봤나 봐. 아직도 컬링 사용하시는. 네, 내 아직도 매출 괜찮았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 두 강사가 크롤링 이 프로그램이 좋다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질문이 많다. 그래서 그 의견은 저희가 드리기는 좀 어려워요. 왜냐 해본 경험이 잘 된 분도 있을 거고요. 네. 잘 안 된 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좀 이야기를 해주세요. 근데 한 가지 이제 약간 궁금한 게 강지영님이 과거형으로 얘기하잖아요. 지금 해봤어요. 해봤어요라고 얘기하면 지금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매출 괜찮았다고 말씀하시네요. 근데 매출이 괜찮은데 왜 과거형으로 얘기하시지? 예전엔 좋았는데 지금은 안 좋았다 이 말씀이신가요? 잘 팔리는 그러니까 컨셉을 한번 바꿔 하신다. 그게 핵심인 것 같은데. 지금도 하고 하고 계세요? 계시다. 네네. 그렇구나. 지금도 괜찮아요? 그리고 제가 말씀하세요. 전화 좀 주실래요? 전화번호를 알려줘야지 하죠. 그래서 저도 좀 궁금해서 이 네. 프로그램이 많이 사용이 된다면 네. 얼마나 판매량을 유지할 수 있을까? 물론 이거는 롱테일 상품으로 갖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최근에 가장 검색량이 또 많을 것 같은 상품을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뭐 네. 가습기? 네. 지금 국내에서는 가습기 많이 사잖아요. 네. 근데 중국 제품은 인증이라고 하는 이런 까다로움이 있다 보니까 이 가습기 상품을 중국에서 들여오지 못하고 직구로 구매하는 고객도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한번 궁금해서 가습기를 쇼핑으로 들어가서요. 네. 쇼핑 내에서 해외 상품만 보기를 눌러봤어요. 해외 직구 상품만. 네. 그런데 상단에 있는 것들 제외하고 밑에 이렇게 보시면 잠깐만요. 리뷰 많은 순으로 봤습니다. 보면은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DB 상품인 거고 쭉 내려보면은 여기 보시다시피 요 마켓들 판매자들이 있죠. 네네. 요런 분들이 아마도 크롤링 돼 있는 상품인 것 같아요. 저 대류 계신 모르고 읽어버리긴 네네. 했는데 그러니까 강력해 보이네요. 대류 계신. 대류 계신. 물론 이런 제품들은 상품을 가져다가 본인이 다시 한번 리터칭해서 재고 가지고 이건 해외니까 재고는 아닐 거고요. 디자인을 새로 해서 등록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페이지를 그대로 스크롤링 된 걸로 노출되는 상품이 가능성이 더 높은 상품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자꾸 이제 저기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며칠 전에 네이버에서 이용 정지 당하시고 CS 얘기는 이제 예상치를 얘기하신 거고 네이버가 그런 걸 잘 막는다. 그러면 이제 그 뭐예요? 판권이라고 하나요? 그런 거를? 그러니까 원래는 팔면 안 되는데 긁어가서 파는 경우. 그러면 이제 신고가 들어와서 그게 사라지고 막 이런 이제 내용들이 이제 겹쳐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법적인 대응이 안 된다라고 보는 게 하나가 있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상품을 팔다가 중지되는 경우도 생긴다 뭐 이런 얘기인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 그냥 개인적인 생각은 본인 상품이 처음에는 없는 기준이라고 하면 아직 내가 제대로 제조하거나 사입을 명확하게 뭐 대량으로 사입하지 않은 상태라고 하고 나를 뒷받침할 수 있는 내 부속 상품들, 부수적인 내 롱테일 상품들을 끌어가는 매출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도움이 될 것 같은 생각은 좀 있어요. 하지만 그게 그런 시스템 기준에서 그 시스템이 만약에 나를 좌지우지한다, 내 매출을 좌지우지한다는 건 저는 좀 안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뭐 방금 보셨던 이런 중국 사이트의 크롤링 사이트가 아니더라도 어떤 기업의 크롤링 시스템을 이용하는 기준에서 얘네 매출이 나를 좌지우지하는 건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가 초기에는 그 크롤링 상품에 대해서 판매량이 되겠지만 나 같은 이용자가 한두 명이 아닐 거 아니에요. 증가를 계속 할 거 아니에요. 뭐 재작년에는 그거 하시는 이용자가 100명이었다고 하지만 지금 1000명, 10,000명씩 증가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만큼의 등록되는 상품들의 중복 등록도 굉장히 많아질 거라는 거죠. 그러면 그만큼 상품의 이러한 희소성이라고 하든지 판매량 매출로 이어지는 게 약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나는 지금 이 상품에 이제 항상 뭐 국내에도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뭐 그런 업종을 한번 뭐 컨트롤했던 적도 있고 거기에서 이제 제일 중요했던 거는 이제 DB량을 들어붙는 그 수고. 그러니까 내가 이 상품을 뭘 등록하고 있는지 모르는데 일단은 등록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저 내용이 있잖아요. 재고의 부담이 이제 없는 거. 그것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하는 거잖아요. 거의 대부분 이제 어떻게 보면 소자본으로 저렇게 투자를 해서 굉장히 많은 상품들을 하고 이제 거기서 이제 보통 이야기를 할 때 뭐라고 할 거냐면 상품을 많이 등록할수록 매출은 성장한다. 그래서 반복 등록이 그래서 막 이루어지고 계정을 여러 개를 만들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막 상품의 DB량으로 이제 승부를 하는 거란 말이야. 여기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품절 이슈예요. 품절 이슈. 요즘에는 그러면은 상품이 이제 그쪽에서 품절이 되면 얘가 알아서 그런 품절들을 다 걸러주고 막 이렇게 해주나요? 아니, 그게 되게 궁금하네. 그러니까 이 상품의 운영을 관리를 뭐 어딘가의 DB에 연동이 돼 있어서 이게 API로 같이 연동이 되어서 내가 굳이 손대지 않아도 이런 것들이 다 품절도 되고 막 이런 건가? 근데 내가 등록한 건 내가 품절시켜야 되잖아요. 그래?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끌어올 때 당연히 품절된 상품 끌어오지는 않을 거예요. 네. 근데 내가 이미 올려놨던 것들 네. 내가 올려놨던 게 만약에 10,000개예요. 네. 네이버 같은 경우는 10,000개까지부터 시작할 수 있으니까 10,000개를 등록해놨다 라고 하면 그 10,000개에서 품절 관리는 내가 해야 되는 거죠. 아 그거 진짜 힘든데? 예전에 어떤 B2B 사이트 같은 경우는 그래서 매주 품절 상품 리스트를 공유를 해요. 공지사항이라. 아 그러니까 그럼 그걸 일일이 그러니까. 상품 인호출 처리하거나 네. 판매 중단을 처리해줘야 되는 거예요. 다 본인이 해야 된다고? 그렇죠. 그리고 아까 지금 우리 강지현님이 사용해보신 유저 입장에서 아까 뭐라고 하셨냐면 경찰서까지 갔다 오셨다고. 왜냐하면 가품 상품들 같은 것 때문에 뭐 자주 가죠. 당하고. 네. 그러니까 그런 이슈가 있어요. 알리바바나 타오바바 보시면 한국 상품들인데 중국에는 그런 민감성이 약하잖아요. 저작권에 초상권에 이런 부분들이 약하다 보니까 한국 연예인 사진도 막 쓰고 그래요. 자기네들이 타오바바 알리바바에 있어요. 한국 상품들 기준으로 해서 막 한국 상품들 뭐 연예인 얼굴이나 근데 끌어올 때 같이 끌어와야지 거 아니야. 그 등록한 내가 책임자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있죠. 여러 문제가 수반되지만 결과적으로 그게 내가 재고를 안고 어느 특정 아이템을 개발해서 그거를 막 마케팅하고 하는 것보다는 내가 이런 상품들을 그냥 무작정 가져다가 그냥 버튼 한 번에 여러 상품을 등록하고 하는 게 조금 더 편하다라고 생각해서 접근을 하는 경우인 거잖아요. 지금 얘기하죠. 안 해본 분이 없는 것 같은데. 대부분 다 해보신 것 같은데. 해보진 않아도 한 번씩은 다 보셨을 거야. 막 그런 게 뭐 괜찮을까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다 해봤어? 진짜 요즘에 여러 개 커뮤니티 카페 들어가 보면 이 얘기가 진짜 많아요. 이걸로 교육도 만들고 유튜버도 이 얘기를 하고 있고 좋은 점은 그렇다고 하네요. 뭐냐고 하냐면 가장 큰 좋은 점은 무재고 그리고 페이지 내가 안 만들어도 되고 또 한 가지 내가 상품 하나 등록할 때 리소스가 상품 하나면 하루 종일 작업해서 올려야 되는데
하루에 1,000개가 올라가니까. 아, 네, 일단 되게 궁금하네. 야, 그래서 지금 자 여기에 이제 이 얘기를 너무 길게 하면 우리가 너무 이거를 이상했다. 홍보하는 걸로 보일 수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질문이 많았다, 뭐 이런 거니까 여기 이제 해봤다라는 사람들이 몇 분이 계시니 한번 물어보죠. 누구누구였냐면 강지영님, HS님, 종민님, 종민이라고 있는 거 맞죠? 네. 그다음에 희경님도 하신 건가? 아무튼 모르겠고. 지금 그러니까 호명되신 분들 중에 지금도 해요? 아까 강지영님은 하신다 그랬고. 요번에 HS는 안 해봤다고? 안 해보셨고. 해본 것처럼 말을. 해보고 싶으신 거 아니야? 일론 머스크 상당히 오해했어 지금. 그리고 희경님이 회사 회사 거가 있다, 아이디어 거라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봤어요. 그 마리미르 거기는 그 어디거지? 트렌드 뭐뭐 거기 거 하시는 것 같던데. 아무튼 그리고 2년 됐다. 남자답게. 그럼 강지영님은 2년 됐으면은 초창기 때 이제 한참 시작되는 형태에서 처음 시작하신 것 같아요. 아마 지영님 진짜 많이 아시겠다. 그 관련해서 좋은 점인지 나쁜 점인지. 그럼 지영님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질문이라고 해도 여쭤볼게요. 만약에 지금 신규로 판매하시는 분이 그 시스템을 쓴다고 하면 말리실 거예요? 아니면 괜찮아 써 옆 사람이 라고 하시겠어요? 만약에 강지영님 남자친구가 뭐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남자친구가 나 창업하고 싶은데 그거 해보고 싶어 라고 하면 지영님은 한번 해봐 하시겠어요? 아니면 이거 말고 차라리 좀 교육을 더 듣자 하시겠어요? 이게 질문 답변 주시면 진영님한테 제가 3만 원의 광고성 임원이 쏘겠습니다. 종민님 용 차장님이 얘기한 게 방금 그 얘기를 하신 거고, 이제 다른 분들 거는 이제 국내에서 또 하시는 걸 구분해서, 근데 이제 그걸 그냥 어차피 DB를 긁어다가 하는 거기 때문에 같은 거라고 이제 본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서 한 거니까 너무 깊숙이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지영님이 사라지셨어. 지영님 제 목소리 들리시나요? 런 이제 다시 못 보겠네. 우리가 하나를 버렸네. 네, 아쉽다. 아니 쓸 것 같아. 지금 고민하고 계신 것 같아. 아니면 장문을 쓰고 있을 수도 있어. 맞아요. 고민하고 계신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이게 좀 민감한 거니까. 그러면은 뭐 제가 500만 원이 없어서 테스트하긴 좀 그렇고. 저는 조건을 걸었어요. 나보다 효율이 나르면 자른다고 해서 실제로 프로그램 얘기하는 건가요? 지영님 지금 통화 중이셨구나. 그러면 지영님 통화 끝나고 제 아까 답변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HS님은 덕주님을 온라인에서 봐셔야지. 아니 그 온라인 스피커에서 해보자는 얘기예요. 해보자고요? 개인 채널에서. 뭐 어떤 내용을? 이거에 대해서? 제가 할 것 같아요, HS님? 왜 그래? 아마추어도 아니고. 전 안 하죠. 종민님도 해보셨나봐요. 절대 말립니다라고 하시네요. 네, 전화 끊었다. 지영님 답변 기다렸습니다. 지영님을 기다렸어요. 우리는 남자친구가 이 크롤링 사이트 시스템을 한번 써보고 싶다. 자, 그 얘기입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남자친구요? 갑자기? 아니 주변 남자친구든 여자분이실 거 아니야. 그래서 무슨 아까 못 들으셨구나. 맞아. 그 통화 중에 못 들으셨겠네요. 네, 지영님이 지금 그 중국 사이트 크롤링하는 걸 아마 2년 전부터 쓰셨다고 했다는 얘기는 아마도 초창기 때 프로그램 개발되고 쓰셨던 이용자이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궁금한 거는 신규로 이제 시작하는 창업자분이 굉장히 우리 지영님과 친하는 뭐 남자친구일 수도 있고 주변 뭐 가족일 수도 있고 한 분이 나 이거 500만 원을 투자하고 이거 할 거야 라고 하시면 추천하시겠어요? 추천하지 않겠어요가 제가 좀 궁금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말씀해 주시면 3만 원의 광고성 이메일을 뿅 하고 쏘겠습니다. 지영님한테? 네. 고민하고 계세요 지금. 중국 구매대행이라는 아이디가 들어오셨어요. 상품의 기본적인 이해가 없으면 프로그램 사용. 그거 좋은 말이겠네요. 진짜 상품을 판매하는 방식에 대한 부분이 없다면 프로그램이 아무리 좋아도 의미가 없다라는 이런 조언을 주셨습니다. 중국 구매대행님께서. 강재영님 투잡으로 하기엔 괜찮다. 혹시 메인으로 하기에는
괜찮지 않다라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 저분은 한번 초대를 하거나 네. 전화 통화를 한번 해봐야 네. 뭔가 이제 여러 이야기를 파악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제 개인적으로 이쪽에는 관심이 그렇게 있진 않아서 맞아요. 네. 지영님이 전 스마트 스토어 2개, 자사몰, 쿠팡 외 모든 판매처에 다 들어가고 있다. 근데 아니 프로그램만 허용해봐라 하겠다는 거죠. 아니죠. 제가 전화해서 돈이 되면 제가 하는 거고 아니면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을 지금 여기서 지영- 소개 안 하죠. 그렇죠. 지영님 같은 경우는 운영하는 거 쉽다라고 해주셨고 제가 한번 정리해 볼게요. 그러면 이미 사용해 보신 우리 지영님께서는 투잡, 그러니까 메인 아이템이 있고 또는 메인 직업이 있은 상태에서 투잡의 개념 또는 서브 아이템의 개념으로는 괜찮다라고 말씀을 주고 계시고요. 제가 보니까 상품의 모든 DB 데이터를 이렇게 등록하는 형태의 마케팅 방식이 초창기엔 대부분 매출이 좋아요. 처음 한 대부분 사람들은 그랬었어요. 아니, 처음이 저는 아니라 맞죠. 시스템 초기에. 근데 그 이후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누적되는 아이템들이 쌓이다 보니까 매출이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려면은 그 상품의 마케팅을 개별적으로 또 상품명 가공이나 상세 페이지 가공이나 그걸 모아서 또 하나의 형태를 갖고 간다라고 하면 매출 더 오를 수는 있겠죠. 근데 그대로만 등록을 하면 당연히 중복 등록 이슈가 높잖아요. 그러니까 네이버 그걸 막아요. 지마켓 옵션도 역시나 그렇고요. 뭐 여러 의견이 있는데 이제 인제 채팅 좀 치시는 분들은 채팅 치고에 많아지셨어요. 안 한다. 자, 오늘 그럼 여기까지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시죠. 예, 이 크롤링 얘기는 저희가 좀 궁금해서 그래요. 판매자님들이 어떻게 그걸 느끼고 계시냐.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교육 강사 입장에서 그런 제안을 많이 들어요. 뭐 이런 것도 있더라. 그게 뭐 좋다 안 좋다는 사용자만 아는 거고요. 근데 진짜 그거 해서 매출 잘 벌리시면 본인한테는 되게 좋은 거겠죠. 네,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희경님은 또 질문을 말씀 주신 게 프로그램 활용해서 지인에게 창업 권유하겠냐 이 질문 아니었나요? 맞아요. 근데 이제 지영님한테 드리는 아까 강지영님 같은 경우는 네, 투잡이면 추천한다라고 해서 지영님께 제가 오늘 광고성 임원이 3만 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100으로 왔는데 자꾸 물어보기만 하셔요. 네. 두 개 얘기해 줬잖아요. 오늘 2개 굉장히 좋은 2개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오신 거 아니에요 혹시? 네, 세이송님. 자, 그리고 강지영님 저는 권유할 것 같아요. 네, 지영님이 권유를 하신답니다, 여러분. 지영님, 제가 지금 링크 남기는 곳에다가 지영님만 접수를 해주세요. 제가 광고성 이모니를 좀 드릴게요. 제이송님 그 바 앞으로 맨 앞으로 밀어갖고 봐요. 한 두세 개 얘기했으니까. 아, 지금 오셨군요. 네, 이제 다 끝날 때 오시면 어떡해요. 그래서 우리 제이송님은 라이브 올 때 참여하시면 제가 다음 시간에 눈 여겼다가 좀 더 좋은 얘기 좀 더 드리겠습니다. 늦었는데 뭘 줘? 안 돼. 알겠습니다. 반성문 쓰세요. 반성문 쓰세요. 그리고 지금 제가 올린 링크는 지영님께 광고비 드릴 거예요. 너무 감사합니다. 좋은 의견 주셨고 그리고 오늘 이제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제가 크게 3가지 여러분들께 덕주 강사님과 저랑 이야기 드린 것 중에 첫 번째는 명절 전 배송 마감 이후에 광고를 어떻게 하실 거냐, 하시는 게 좋을까 안 하시는 게 좋을까 라고 하는 이거에 대한 고민을 오늘 팍 해결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 눈여겨보셨다가 다음에 요번에도 마찬가지 지금 이행되는 거고 그리고 방법이 뭐 명절도 한두 번이 아니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을 거니까요. 그렇게 해서 노하우를 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광고비,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이 광고비, 우리가 카드 결제를 많이 하실 텐데 그걸로 페이백 받는, 페이백이든 아니면 마일리지를 받는 형태에 대한 팁, 노하우를 좀 전달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할까 말까 했었는데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있었어요 오늘. 중국 쇼핑몰의 크롤링 사이트 프로그램 이거를 해도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거에 많은 의견들 채팅창에 주셔서 공감하는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질문 몇 개 받고요. 마무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영님, 네, 배대지 핸들링만 하면 돼요. 맞아요. 그 아까 중국 사이트 말씀하시는 건데 토스에서 토스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상에서 주문 넣어주면
고객님들이 이제 폐해 배송이니까 개인 통관 부호를 주문할 때 넣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만 가지고 토스하고 주문서 넣어주면 이제 나는 그 중간에서 정산받고 해주는 형태라는 거죠. 그 시스템 자체가요. 네, 한설사랑님 명절 전에 행사 걸면 좋더라고요 라고 말씀 주셨어요. 명절 전, 그러니까 배송 마감 이전에 그 행사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너무 좋아요. 그런 부분들. 전에도 지마켓이 지금 현재 지마켓 옥션에 12월 말부터 1월 초까지 빅 세일이라고 하는 행사를 전체 우리 셀러분들한테 행사 제안을 받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다 걸려있는 상품들이 그 상품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행사 걸어야겠죠. 네. 용희님이 사람 스타일 따라 다른 것 같아요. 네. 지금 약간 부정적인 견해들이 있어서 아까 그 밑에 편에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는 이제 지금 안 읽는 게 맞는 거예요. 이제 금지어입니다. 여기서는 금지어입니다. 네. 사람 견해가 다 다르니까. 좋다 나쁘다 얘기한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네, 오늘 이 중고 크롤링 사이트에 대한 시스템이 좋다 나쁘다는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는 얘기지 그게 없었습니다. 네, 플로아님 두 강사님께서 더 관심이 많으신데 그럴 리가요? 그럴 리가요? 왜냐면 마켓 자체도 좋지 않은 그런 무의미한 상품들의 중복 등록을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지마켓 같은 경우는 초기에 등록하는 판매자의 매출 기준을 보고 딱 5,000개까지만 등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이후에 10,000개 그 이상을 풀어주거든요. 마찬가지로 뭐 쿠팡이든 네이버든 초기에 시작하는 셀러분들한테 상품 등록의 제한, 리밋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는 사실 저희는 좋은 상품들을 정확하게 마케팅하는 걸 좋아하지 대량으로 등록을 한 다음에 이게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히스토리를 다 설명드릴게요. 여기에서 얘기를 하면 어느 한쪽으로 뭔가 자꾸 설명하는 것 같아서 네. 그 별로라서 얘기 안 하는 거고. 오늘 우리 광고비 좀 더 드릴까요? 뭐 누구 주려고요? 퀴즈를 맞춰야죠. 아니면은 좋은 질문 또 주시면 드리거나 아니면 처음 오신 분 오늘 있으면 손 한 번씩 들어주시고 처음 오신 분은 광고비 좀 드려서 광고에 대한 하시고 그 결과를 좀 들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지 않을까요? 뭐 퀴즈도 해보세요. 나는 아까 주셨잖아. 누구 줬죠? 강지영님. 강지영이 한 분 드렸고요. 오늘 열받은 용희님 주세요. 왜 열받으셨어? 아니 그냥 어디 열받았어요? 자 볼까요? 뭔가 철학이 부정당한 느낌이 들 수도 있어 이게. 나는 용희님 의견에 찬성이긴 하거든. 그쵸. 자 용희님이 전 위탁 1개월 해봤는데 스트레스가 많아서 안 맞더라고. 용희님 드려요. 그러면 저랑 이름이 가장 비슷하신 우리 용희님께 광고성 이번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희님이 너무 지금 스트레스를 받으셨다고 덕주시장이 그러시는데 네, 용희님께 광고성 이모지 드릴게요. 여러분들 네, 또 나는 오늘 조금 나도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 하신 분 말씀 주세요. 용희님만 접수해 주십시오. 네, 한설사랑님이 명절 배송 휴무 기간 동안에 행사 걸고 나면 명절 이후에 매출은 쉬지 않더라고요. 배송 휴무 기간 동안 행사 걸고 나면 명절 이후에 매출이 깎이지 않는다는 말씀이신 거죠? 한설사랑님은 행사를 이제 적극적으로 추천하시고 계신 분이신 겁니다. 빅스마일데이. 네, 맞죠? 용인이가 감사합니다. 이제 스트레스 풀리신 것 같아. 히읗이 들어가 있잖아요. 네, 축하드려요. 네, 그리고 오한조님 맞나요? 오랜만에 들어왔는데 혁조실장님 피부가 좋아지신 것 같다고. 저 지금 본인도 달란 얘기잖아요. 지금. 그 얘기인가요? 제 피부 얘기를 내가 주는데 지금 제 피부 얘기는 안 했으니까 안 돼요. 패스. 바로 알아들어야지. 지금 조희종님은 반성문 쓰시는 중이라고. 바로 알아들어야지 이런 것도. 우리 조희종님 아까 왜 질문만 하세요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네, 내가 이제 딱 해석해줄게. 덕질자님 피부가 좋아진 것 같다고 점점점점이잖아. 같으니 3만 원 내놔 이거랑 반성문은 쓰는 중 뒤에 안 붙였잖아. 쓰고 있으니 나도 줘. 이 얘기잖아. 네. 조한조님이시죠? 오엔첸님? 오엔첸인가요? 네, 오엔첸님 상품 우리
그 광고성 임원이 오엔츠님과 그리고 조이송님께 제이송님께 우리 광고비 3만 원씩 아 드릴게요. 진짜로? 네. 이러면, 제가 오늘 주머니가 저는 두둑합니다 오늘. 이러면 다 말 쓰다가 끊는 거 아니야? 오늘 두둑합니다. 제가 다 드리고 됐어 여기까지만 드릴게요. 제가 오늘 끝까지 남아 계신 분들 중에서 두 분을 또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분께 자 여기 링크로 담아주시면 제가 이 링크는 제가 취합해요 여러분. 제가 마음에 안 들면 뺄 수도 있어요. 뺍니다. 빼서 다음 달 광고비 안 드려요. 에이 멘트 쳐요 다. 드립니다. 다 드리고요. 아무튼 접수 다 해주세요. 다는 아니고 아까 제가 지명한 네 분. 강지영님, 오엔첸님, 제이송님, 한 분 이제 용인님. 용인님까지 네 분 광고비 3만 원 지급할 거고요. 아마 링크 클릭하시면 내용 나와 있습니다. 언제까지 쓰는 광고비이고 파워 클릭에 무슨 광고비다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뜨거웠습니다. 많은 뜨거운 열기, 이게 뜨거운 이렇게- 채팅창. 이렇게 뜨거워질 만한 거였나? 그러니까요. 제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빼자고. 이렇게 뜨거운 질문일 줄 몰랐습니다. 예, 민감할 수 있어. 굉장히 민감하고 서로의 의견 잘 되는 분 또 그걸로 인해서 잘 안 되셨던 분 그렇죠. 또는 여러 경험이 별로 있죠. 부정적인 거나 좋은 부분들에 대한 의견들이 많은데 이걸 제가 갖고 온 이유 중에 하나는 많은 분들이 또 그게 궁금해하세요. 저희도 궁금했고요. 그래서 진짜 궁금해? 진짜 궁금했고요. 그래서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해봤고요. 오늘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오늘 1월 한 달 동안에 8번의 라이브 강좌에서 우리 두 명의 강사가 여러분들하고 함께 일반 교육부터 시작해서 마케팅과 오늘 전체적인 노하우를 설명드리는 날까지 해서 한 달을 보냈는데요. 이제 구정이 일주일로 다 왔습니다. 다들 우리가 2022년 더 활기찬 매출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잘 쉬시기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마음 군군이 다르셔갖고 코로나도 피하시고 또는 여러분들 휴식도 하셔서 다음 주부터 돌아오는 2월 달에는 여러분들 더 많은 매출을 발생을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희경님 연휴 건강하세요라고 말씀해주시고 오미크론 조심하세요. 네, 다들 오미크론 조심하십시오. 명절 세금 오면 이제 지마켓 옥션이 조금 더 들은 얘기로는 밝힐 수는 없지만 대비가 좀 있어서 이걸 조금 순화시켜서 얘기를 드려보면 셀러 참여 기회를 더 많이 넓힐 거예요. 지금 구조에서 벗어나서. 그래서 참여 기회도 많이 만들어 드릴 거고 그럴 때마다 좀 관심 가져주시고 그게 이제 매출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도 저희도 연구를 해서 먼저 해보고 해서 이제 소개도 시켜드리고 할 테니까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잘 쉬고 오셔서 다시 한번 어떻게 보면 2022년이 설 세고 바로 시작인 거잖아요.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인 시작이잖아요. 그러니까 잘 준비하셔서 좋은 성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년 다시 한번 달려보자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